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을 결정하면서 입점 대상을 중소, 중견기업으로 한정했습니다. 이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인데 과연 정부의 취지대로 될지, 그리고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되면 공항 면세점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네. 먼저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설 위치는 어디이고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네, 인천공항공사는 이미 지난 2001년 1터미널과 또 올해 2터미널을 개항할 때부터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설 공간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부지로는 1터미널 수화물 수취 지역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 2개소가 있고요. 2터미널에는 수화물 수취 지역 중앙에 1개소 등 모두 3개소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면세점 매장 면적이 20% 이상은 중소, 중견 업체들의 제품들로 의무적으로 채워질 예정인데요. 예. 업계가 추산한 입국장 면세점의 연간 매출액은 1,000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네. 체류 고객도 현행 시간 800명에서 1,500에서 2,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입국장 면세점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올해 안에 연구 영역과 의견 수렴 등을 먼저 하고요. 그 뒤에 입법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아직까지 면세 품목 제한이나 이동 동선 등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관세법 개정으로 큰 그림을 그린 뒤에 내년 2월까지 하위 법령 등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3월쯤에는 사업자 선정에 들어가고요. 늦어도 6월에는 입국장 면세점이 실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먼저 6개월간 인천공항에 시범 운영한 뒤 김포공항 등 다른 공항으로 확대될 방침입니다. 네, 중소, 중견기업에게 기회를 준다지만 사드 보복 이후 중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 중견 면세업체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인천공항의 높은 임대료 때문에 면세점 업계 1위인 롯데도 철수하는 마당에 과연 중소, 중견 업체들이 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앞서 롯데가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생긴 뒤에 이용객이 줄었다며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다가 결국에는 계약 해지했습니다. 그 후 인천공항은 임대료 수준을 낮추고 매년 매출에 따라서 임대료를 조정하겠다며 대안을 내놨는데요. 네. 문제는 중소중견 면세점입니다. 가뜩이나 사드 여파로 경영이 어려운데 임대료 인하 효과도 적어서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하차한 삼익면세점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예.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인천공항공사 측은 기재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를 중소기업에다가 좀 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뭔가 이렇게 좀 방침을 정하고 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정해진 방침에 따라서 이게 그런다고 보시면 되죠. 임대료 말고도 과연 소비자들이 얼마나 입국장 면세점을 찾을 것인가도 우려스러운데요. 자, 송 기자. 네. 그 제품 구성이 대형업체와 비교해서도 뒤처지는 만큼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업계가 입국장 면세점의 매출액을 연간 1,0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크지 네. 않은 규모죠. 네. 입국장 면세점 운영에서 제외된 대기업 빅3 업체들이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것도 이 제품 구성의 경쟁력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현재까지 운영 계획을 보면요.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큰 담배는 제외가 됐고요. 유명 브랜드의 화장품이나 고가 상품은 유명 브랜드 유치 역량이 적은 탓에 입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행객들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위주로 많이 사기 때문에 외국 화장품 많이 사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이 이용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중소업체가 포인트라던가 회원제가 없는 거면 롯데가 혜택이 있으니까 롯데 걸로 살 것 같아요. 들어갈 때 한 번에 다 할인받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사는 품목 중 하나가 바로 담배인데 네. 입국장 면세점에서 이 담배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정부가 담배를 면세 품목에서 제외한 것은 면세 담배 수요가 높기 때문에 네. 자칫 담배를 사기 위해서 여행객들이 몰릴 경우에는 입국이라든지 세관 절차 등에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서입니다. 담배를 사기 위한 대기줄이 길어서 혼잡을 빚을 것이란 얘기인데요. 예. 아울러서 담배의 경우에는 공항 밖에서 곧바로 현금화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담배에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데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입할 수 있게 되면 세수 감소가 우려되고 담배 내수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중소, 중견업체들이
보완책을 요구하고 나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드 보복 여파로 경영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중견 업체들은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네. 특히 가장 부담이 큰 임대료 부분에서 보완책이 나오는 것을 본 다음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또 품목 제한에 있어서도 수익이 보장되도록 담배 등 추가 항목 허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들에게 그 기회를 주는 거고 하니까 그에 맞는 현실적인 임대료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정책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인 거고 그 규모라든지 그걸 좀 따져보고 해야 될 건데 뭐 여러 가지 조건도 있거든요. 중소기업 제품을 뭐 얼마 운영을 해야 된다든지 좀 그런 부분을 훨씬 더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사실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게 되면 그 공항 면세점 업계 판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사실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우선 지난해 국내 면세점 총 매출액은 14조 7,300억 원 수준으로 전 세계 면세점 시장에서 규모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75%인 11조 원 이상이 시내 면세점에서 나온 매출이었고요. 예. 출국장 면세점은 18%인 2조 5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롯데와 신라가 면세점 업계 글로벌 2위와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 이들과 비교했을 때 입국장 면세점은 규모도 적고 마케팅 능력도 떨어지는 만큼 영향력은 적을 것이라는 겁니다. 중소중견기업의 물품을 20% 이상 거기다가 이제 판매토록 한다라고 했는데요. 해외여행자들은 이미 뭐 화장품이라든가 명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해놓고 구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중견기업이 면세 사업자로 들어갔을 때 대량 구매라든가 이 마케팅 능력에 있어서 기존의 면세점처럼 그렇게 운영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거죠. 반면 지난해 면세점 전체 매출에서 1.7%를 차지한 기내 면세점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입국장 면세점 품목이 술이나 간단한 생활용품 등 기내 면세점과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